마법 세계에는 신비한 동물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부 머글들이 이러한 동물들을 목격하면서 머글의 신화나 전설 속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신비한 동물들이 가진 습성이나 능력들을 두고 일부 마법사들은 신비한 동물들을 짐승 또는 괴물로 낮춰 부르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인간 또한 동물에 속하지만 말이죠. 신비한 동물들에 관한 연구를 평생 동안 한 것으로 알려진 뉴트 스캐맨더라는 마법사는 다른 마법사들에게는 엄청난 괴짜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상한 춤을 추거나 길바닥을 핥고 다녀서이기도 하지만 신비한 동물들을 연구하기 위한 세계여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마법생물 집요정들을 소유물처럼 대하는 당시 마법사들에게 뉴트의 이러한 행동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오늘은 지금껏 마법 세계에서 신비한 동물들은 어떤 식으로 대우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뉴트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뉴트가 신비한 동물들 사이에서 초인싸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떠들어 보겠습니다. 마법 세계에서 인류와 동물이라는 기준을 최초로 나눈 것은 14세기에 이뤄졌습니다. 영국 마법부의 전신이었던 마법사 의회의 의장 벌덕 멀둔이라는 인물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마법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인류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동물이라 칭하자고 선언했죠. 동시에 인류로 지정된 모든 생물들에게는 새롭게 제정될 마법 세계의 법령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회담은 대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 고블린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회담장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새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역시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트롤들의 방망이에 의해 난장판이 되었고, 이를 지켜본 벌덕 멀든 의장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든 의장의 후임자로 임명된 엘프리다 크랙 의장은 이를 교훈 삼아 인류의 개념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인류로 선언했죠.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은 회담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회담이 잘 진행되었을까요? 어림도 없지. 고블린들은 트롤들에게 몇 가지 문장을 알려줬고, 이번에도 회담에 참석한 트롤들이 회담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두 다리가 없었고 그저 과거의 인류로만 여겨지는 유령들의 경우에는 회담의 초대조차 못 받았고, 멀든 의장의 기준에서는 동물이었다가 크랙 의장 제임 후 인류로 재분류된 켄타우로스들은 이러한 분류를 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졌고 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때문에 유령들은 인류도 동물도 아닌 새로운 분류로 지정되고 켄타우로스들은 인류가 아닌 동물로 분류된 채로 지금껏 남아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1811년에 이르러서야 마법부 장관인 그로건 스텀프가 인류란 마법 세계의 법을 이해하고 이 법에 있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져야 한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법부의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 부서에서는 세 가지 하위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류 부서, 동물 부서, 그리고 영혼 부서죠. 이렇듯 마법사들은 자신들 이외 다른 생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어오면서 이에 관한 연구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법 생물들 중에는 아주 사납고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생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법사들은 이들을 세상에서 없애거나 가둬서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강력히 반대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신비한 동물 사전의 저자로 알려진 뉴트 스캐맨더입니다. 뉴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위험한 동물은 없고 그들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우를 해주었을 때 비로소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는 뉴트의 호그와트 동기생이자 뉴트의 형인 테세우스 스캐맨더의 약혼자이기도 한 레타 레스트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랜만에 뉴트와 만나게 된 레타는 뉴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Why do strange creatures love you so much?
그에 대한 해답은 뉴트가 지금껏 살아온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뉴트는 어릴 때부터 조금 특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저분하다며 피하던 호클럼프 같은 생물을 침실에 가져다 두고 하루 종일 만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마자 나무로 가득 차 어두컴컴한 정글부터 모래만이 반짝이는 사막, 하늘을 찌르는 산꼭대기에서부터 끝을 모르는 깊은 늪까지 다양한 곳들을 탐험하며 세상 누구보다 많은 종류의 신비한 동물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생태계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뉴트의 모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간된 책이 지금까지도 호그와트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이죠. 뉴트에게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 속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보우트러클, 피켓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타이터스, 핀, 톰, 포피, 두걸, 프랭크, 패트릭, 제이콥은 사람이고요. 뉴트 곁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신비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뉴트가 해당 동물들의 특징을 콕 집어 지어준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데미가이즈의 이름은 두걸입니다. 두걸이라는 이름은 아일랜드인들이 바이킹들에게 붙여주곤 하던 별명인데요. 일반적으로 데미가이즈는 극동지방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뉴트가 두걸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바이킹들의 출신지로도 알려진 북유럽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하나 더 알아볼까요? 시리즈에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던 보우트러클 피켓은 나뭇가지 같이 길쭉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피켓의 돋보이는 활약은 이 뾰족한 손을 이용해 자물쇠를 따는 능력이었는데요. 때문에 피켓의 이름은 뾰족한 말뚝을 뜻하는 단어 피켓이나 자물쇠를 따는 꼬챙이 락픽과도 비슷한 뜻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뉴트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다른 마법사들에 비해 왜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이는 일반적인 마법사들과 동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차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당시 마법사들의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신비한 동물사전 1편에서 뉴트와 티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티나의 질문에 뉴트는 책을 쓰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티나는 박멸 가이드 같은 건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지만 뉴트는 신비한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이해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 설명해주죠. 물론 뉴트가 가방 속에서 보호하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신비한 동물 중에는 독성 물질을 내뿜거나 주변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뇌를 먹고 사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트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동물들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 중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데요. 뉴트의 시각에서는 인류 역시 수많은 종족들 중 하나일 뿐 다른 동물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오히려 뉴트는 인간을 가장 사악한 성향을 가진 종족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었죠. 때문에 뉴트의 실수로 동물들이 뉴욕에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민들이 동물들에 의해 다치지는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뉴트는 인간들 때문에 동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진 않을까를 더욱 걱정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뉴트는 호그와트의 후플푸프 기숙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후플푸프의 창립 이념이기도 한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죠. 뉴트가 신비한 동물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신비한 동물들을 한 마리의 짐승,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동료로 여기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줬을 때 비로소 신비한 동물들 역시 마음을 열고 뉴트를 친구로서 대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뉴트의 마음가짐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동물들에게 저마다의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뉴트와 마찬가지로 신비한 동물 소통 왕으로 유명한 해그리드에게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드래곤의 새끼를 노버트, 케르베로스를 플러피, 그리고 히포그리프를 벅빅으로 이름을 붙여 부르는 모습이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등장하면서 신비한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름만 붙여주면 신비한 동물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신비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모든 마법사들이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델왈드가 데리고 다녔던 추파카브라는 안토니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안토니오는 그린델왈드의 탈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린델왈드는 귀찮은 녀석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안토니오를 마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뉴트가 신비한 동물들에게 인기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동물들에게 있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인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전부터 쭉 궁금했던 부분이고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더욱 궁금증이 폭발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동사 시리즈에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 니플러의 이름입니다. 니플러는 보우트러클 피켓과 더불어 영화에서 등장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두 번째 편인 신동범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기 니플러들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 마당에 이 녀석의 이름만큼은 작중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니플러로만 나올 뿐이죠. 때문에 니플러의 이름이 후속작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현기증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니플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